그날 아침, 지은은 교실 문을 열자마자 민지가 자신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고 학교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지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그녀는 그 충격으로 인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지은은 25살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서울의 한 IT 회사에서 일하며 매일 출퇴근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다. 그 부족함은 바로 사랑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은은 남자들에게 관심이 없었고 여자 친구들과의 우정이 그 이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위험했다. 가족의 기대, 사회의 시선, 모든 것이 그녀를 억압했다. 민지는 지은의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이었다. 지금은 28살로 여전히 그 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민지는 아름다운 외모와 부드러운 성격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그녀 역시 내적인 갈등을 안고 살았다. 결혼 정년기를 지나고 있지만 남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다. 그녀의 가족은 끊임없이 결혼을 재촉했고 민지는 그 압력에 시달렸다. 하지만 지은을 만난 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들은 우연히 재회했다. 지은이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을 때 민지가 교사대표로 와 있었다. 대화가 시작되자마자 둘 사이에 묘한 끌림이 생겼다. 민지는 지은의 성숙한 모습에 매료되었고 지은은 민지의 따뜻한 미소에 빠져들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지만 곧 카톡으로 연락이 이어지며 관계가 깊어졌다. 밤늦게까지 대화를 나누고 주말에 몰래 만나 산책을 했다. 그들의 사랑은 조용히 피어났지만 사회의 벽이 높았다. 지은아, 우리 이게 정말 괜찮을까? 민지가 어느 날 물었다. 그들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고 주변에는 커플들이 많았지만 그들처럼 여자 둘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은 드물었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선생님, 아니 민지 언니. 나한테는 이게 진짜야? 다른 건 상상도 안 돼. 하지만 민지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쳤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고 아버지는 교회 장로였다. 만약 이 관계가 알려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그들을 앞으로 밀어붙였다. 지은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민지에게 기대었고 민지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지은을 생각했다. 하지만 첫 번째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은의 어머니가 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요즘 왜 그렇게 핸드폰만 봐? 남자친구 생겼어.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을 피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솔직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시골 출신의 부모님에게는 충격일 터였다. 민지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오빠가 결혼식 초대장을 보내며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 라고 말했다. 민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좋은 사람이란 남자를 의미했다. 그녀는 지은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리며 이 사랑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회의 규범은 명확했다. 동성 커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직장에서도 차별을 받을 수 있었다. 그날 교실에서의 키스는 충동적이었다. 지은이 학교를 방문해 민지를 만나러 왔고 교실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민지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순간 다른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민지 선생님, 이게 무슨... 그 선생님의 눈에는 충격이 가득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다. 학교 교장실로 불려간 민지는 해명을 해야 했지만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학생이었던 사람과 그런 관계라니 교육자로서 부적절해. 교장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그녀의 핸드폰에는 민지의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지은아. 우리 잠시 떨어져 있어야 할 것 같아. 그 메시지는 지은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사랑이 시작된 지 불과 몇 달 만에 첫 번째 위기가 닥쳤다. 지은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 회사에 가서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
가족에게는 어떻게 숨길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이 사랑을 포기할까? 아니면 싸울까?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마주쳤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표정이 왜 그래? 아버지의 물음에 민지는 거짓말을 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다. 지은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다. 직장, 가족, 사회적 지위. 이게 사랑의 대가인가? 민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살고 있었다. 법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고 미디어는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퍼뜨렸다. 그녀는 지은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동료의 시선을 느꼈다. 소문이 이미 퍼진 걸까? 아니, 아직 학교 안에서만일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불안은 커져갔다. 점심시간에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지은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이 관계가 시작된 게 잘못이었을까? 하지만 민지의 미소를 떠올리면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지를 찾아가서 대화를 해야 한다. 학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지은은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바쁘게 흘러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멈춰 있었다. 민지와의 미래를 상상했다. 함께 사는 집, 함께하는 여행.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가족의 반대, 사회의 비난. 지은은 주먹을 쥐었다. 나는 포기 안 해. 학교에 도착한 지은은 민지의 교실로 향했다. 문을 열자 민지가 혼자 앉아 있었다. 지은아, 왜 왔어? 위험해. 민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은은 다가가 안아주었다. 언니,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 순간 교장 선생님이 들어왔다. 또 너희 둘이야? 이건 안 돼. 위기는 더 깊어졌다. 교장의 말에 민지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교장 선생님, 오해예요. 하지만 교장은 고개를 저었다. 오해? 어제 목격자가 있어? 내가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잃었어. 민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뻔했다. 그녀의 경력,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지만 민지는 슬며시 빼냈다. 그 행동에 지은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날 이후 민지는 학교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숨겼다. 회사 일이 바빠서 휴가 냈어요. 거짓말은 그녀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밤마다 지은을 생각하며 울었다. 왜 이 사랑이 이렇게 힘든가? 민지는 교회에 가서 기도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어릴 적부터 다닌 교회였다. 하지만 성경의 구절이 그녀를 비난하는 듯했다. 동성애는 죄야. 목사의 설교가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탓했다. 지은을 만난 게 잘못이었을까? 지은은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동료들이 요즘 왜 그래? 라고 물을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그녀는 친구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두려웠다. 한국에서 동성애를 고백하면 우정마저 잃을 수 있었다. 결국 지은은 혼자서 고민했다. 민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 가족, 직장.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좋은 남자 만나 라고 재촉했다. 지은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화가 났다. 왜 엄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할까? 한 주 후, 민지의 오빠가 집에 왔다. 민지야,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대? 소문 들었어. 오빠의 말에 민지는 놀랐다. 소문이 가족에게까지 퍼진 것이다. 그녀는 울면서 모든 것을 고백했다. 오빠, 나 여자를 사랑해. 오빠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 알면 죽어. 가족의 반대가 시작되었다. 아버지는 분노하며 내가 그런 애라니. 집안 망신이야 라고 소리쳤다. 민지는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끝내자. 미안해. 지은은 그 메시지를 보고 무너졌다. 그녀는 민지의 집 근처로 갔다. 문 앞에서 기다리다 민지를 만났다. 언니, 왜 그래? 가족 때문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사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아. 하지만 지은은 포기하지 않았다. 함께 싸우자. 나도 가족에게 말할게. 그날 밤, 지은은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엄마, 나 여자 좋아해. 민지 언니랑 사귀고 있어. 어머니의 반응은 충격적이었다. 뭐? 그만둬. 내가 왜 그래? 어머니는 울면서 지은을 때렸다. 지은의 뺨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가족의 압력은 더 세졌다. 지은의 아버지는 내가 그런 식이면 집에서 나가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집을 나왔다. 친구 집에 얹혀 살며 민지와 몰래 만났다. 하지만 만남은 위험했다. 민지의 가족이 그녀를 감시했고 학교 소문으로 인해 민지는 해고 위기에 처했다. 교육청에서 조사 들어올 거야. 동료 선생님의 말에 민지는 절망했다. 그녀의 선택은 무엇일까? 사랑을 포기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싸울까? 지은은 회사에서 상사의 눈치를 보았다. 요즘 성과가 떨어지네. 상사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사랑 때문에 직장이 위태로워졌다. 그녀는 민지에게 우리 해외로 가자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돈도 없고 가족도. 현실의 벽이 그들을 가로막았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병원에서 파트너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상속도 불가능했다. 그들의 사랑은 사회의 틀 밖에서 존재했다. 어느 날 민지는 지은을 만나러 나갔다. 카페에서 둘은 손을 잡았다. 지은아, 나 너 때문에 모든 걸 잃을 각오했어. 민지의 말에 지은은 감동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지의 오빠가 나타났다. 민지야, 집으로 가. 오빠는 지은을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가졌어.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민지는 오빠와 싸웠다. 오빠, 나 행복하게 해줘. 하지만 오빠는 그 행복이 잘못됐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집으로 끌려갔다. 지은은 혼자 남아 울었다. 그녀는 사회의 정형을 깨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읽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차별, 폭력, 자살. 지은은 두려웠지만 결의가 생겼다. 우리는 변해야 해. 그녀는 민지에게 편지를 썼다. 언니, 포기하지 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민지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가족과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앞에서 아빠, 나를 인정해줘 라고 말했다.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치 못했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가. 아버지는 갈등했다. 보수적인 가치와 딸의 행복 사이에서. 민지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아빠, 사랑은 죄가 아니야. 대화는 길어졌고 가족의 균열이 드러났다. 가족 회의가 열렸다. 민지의 부모님, 오빠, 그리고 민지가 테이블에 앉았다.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지야, 내가 그런 길을 선택한 게 이해가 안 가? 우리 집안은. 어머니는 울면서 내가 왜 그래? 정상적으로 살면 안 돼? 라고 말했다. 민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엄마, 아빠. 이게 제 정상이에요. 지은이를 사랑하는 게 제 행복이에요. 오빠는 화를 냈다. 그럼 가족은? 우리는 내 때문에 창피해. 민지는 오빠를 똑바로 보았다. 오빠, 사랑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야? 이해해줘. 회상 속에서 민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교회에서 배운 가치, 학교에서 배운 규범. 모든 것이 그녀를 억압했다. 하지만 지은을 만난 후
그녀는 자유를 느꼈다. 그 자유의 대가는 컸다. 직장 상실, 가족의 반대. 민지는 생각했다. 이게 정말 가치 있는가? 하지만 지은의 미소를 떠올리면 대답은 명확했다. 지은 쪽에서도 상황은 악화되었다. 어머니가 지은의 물건을 모두 버리려 했고 아버지는 집에 오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친구 집에서 지내며 회사에 집중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이 산란했다. 동료 한 명이 요즘 소문 들었어. 너 여자 좋아한다며? 라고 물었다. 지은은 부정했다.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소문은 퍼져갔다. 회사에서 그녀를 보는 시선이 변했다. 상사는 개인 생활이 업무에 영향을 주면 안 돼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압박을 느꼈다. 사랑 때문에 직장을 잃을 수 있었다. 민지와 지은은 몰래 만났다. 공원에서 둘은 포옹했다. 언니, 가족은 어때?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아직 반대야. 하지만 포기 안 할게.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다. 사회의 정형에 대해,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왜 우리는 숨겨야 해? 남들처럼 사랑할 권리가 없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한국에서 LGBT 권리는 여전히 미미했다. 프라이드 퍼레이드는 있었지만 반대 시위도 만만치 않았다. 갑자기 민지의 전화가 울렸다. 학교에서였다. 민지 선생님, 교육청에서 조사가 끝났어. 해고야. 그 소식은 민지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울면서 지은에게 말했다. 나 이제 뭐 해? 교사가 꿈이었는데 지은은 민지를 안아주었다. 언니, 나랑 함께 새로 시작하자. 하지만 민지는 흔들렸다. 이 사랑이 그녀의 인생을 파괴한 건 아닐까? 그녀는 지은을 밀어냈다. 잠시 떨어져 생각할게. 지은은 상처받았다. 그녀는 혼자서 LGBT 커뮤니티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다. 가족이 반대하면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 한 멤버의 말에 지은은 생각했다. 포기할까? 하지만 민지 없이는 삶이 무의미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지의 가족을 설득하러 가자. 민지의 집 앞에 도착한 지은은 문을 두드렸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너는 누구야? 지은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민지 언니를 사랑하는 지은이에요. 제발 들어주세요. 아버지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지은은 막았다. 아저씨, 민지 언니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 순간 민지가 나타났다. 지은아, 왜 왔어? 가족과 지은의 대치가 시작되었다. 오빠가 소리쳤다. 나가. 하지만 어머니가 제지했다. 들어보자. 대화가 이어졌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저도 가족 반대받았어요. 하지만 사랑은 포기할 수 없어요. 민지의 아버지는 갈등했다. 그는 교회에서 배운 가치와 딸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민지를 정말 사랑하나? 아버지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작은 변화가 생겼다. 아버지는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변화는 느렸다. 민지는 여전히 해고 상태였고 지은은 회사에서 압력을 받았다. 동료들의 수군거림, 상사의 시선. 지은은 퇴사를 고민했다. 새 직장 찾자. 하지만 경제적 압박이 컸다. 한국의 취업시장은 경쟁적이었고 동성애자라는 낙인이 붙으면 더 힘들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우리 헤어지자라고 말했다.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 하지만 지은은 거부했다. 언니, 그게 더 아파. 둘의 갈등은 깊어졌다. 민지는 지은을 배신할 뻔했다. 가족의 압력에 못 이겨 남자 소개팅을 갔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민지는 울었다. 미안해. 나 못해. 그녀는 지은에게 달려갔다. 미안해. 지은아. 재회는 감동적이었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그 배신감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의심이 싹 텄다. 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할까?
고통은 계속되었다. 사회의 압력, 가족의 반대, 개인적인 희생. 그들의 사랑은 시험대에 올랐다. 지은의 의심은 커져갔다. 민지의 소개팅 소식을 듣고 그녀는 밤새 울었다. 언니, 왜 그랬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변명했다. 가족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지은은 상처를 숨길 수 없었다. 그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겼다. 신뢰가 깨진 순간 사랑은 더 취약해졌다. 지은은 혼자서 산책하며 생각했다. 이 사랑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가? 희생의 대가가 너무 컸다. 민지는 후회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꽃을 사서 갔다. 용서해줄래? 지은은 꽃을 받았지만 눈물만 흘렸다. 언니, 나도 아파. 재회는 어렵게 이루어졌다. 둘은 다시 함께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은 여전했다. 민지의 해고는 확정되었고 그녀는 새 직장을 찾기 시작했다. 튜터로 시작할게. 하지만 동성애 소문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었다. 민지는 절망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지은의 회사 상황도 악화되었다. 상사가 개인 문제로 업무 방해하지 마라고 말했다. 지은은 퇴사 결정을 내렸다.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그녀는 프리랜서로 전환했다. 하지만 수입이 불안정해졌다. 사랑 때문에 경제적 안정을 잃었다. 지은은 민지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우리 둘이서 살아보자. 몰래 동거가 시작되었다. 동거 생활은 달콤했지만 긴장감이 있었다. 이웃들의 시선, 가족의 방문. 민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왔다. 민지야,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거부했다. 엄마, 여기서 행복해. 어머니는 울면서 갔다. 내가 왜 그래? 가족과의 단절이 깊어졌다. 지은도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다. 엄마, 나 이해할 때까지 기다릴게. 하지만 고립감이 밀려왔다. 사회적 압력은 더 세졌다. 온라인에서 그들의 소문이 퍼졌다. 익명 게시판에 그 학교 선생님 동성애 잘해 라는 글이 올라왔다. 민지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지은아, 우리 어떻게 해? 지은은 강해지려 애썼다. 함께 버티자. 그녀들은 LGBT 단체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지지자를 만났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격려는 힘을 주었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큰 사건이 벌어졌다. 민지의 오빠가 아파트를 찾아왔다. 민지야, 아버지가 아프셔. 그 소식에 민지는 동요했다. 아빠가,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입원했다. 민지야, 내 탓이야. 스트레스 때문에 어머니의 말에 민지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에게 가족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언니, 나 버리는 거야? 민지는 병원에서 아버지와 대화했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민지야, 내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갈등했다. 민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가족을 선택할까? 사랑을 선택할까? 그녀는 지은에게 돌아갔다. 미안해, 지은아. 가족도 포기 못해. 하지만 지은은 함께하자 라고 말했다. 둘은 병원으로 갔다. 아버지는 지은을 보고 놀랐다. 너는? 지은은 인사했다. 아저씨, 민지 언니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젊은이들. 세상이 변했나? 작은 수용의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완전한 변화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퇴원 후 민지에게 생각해볼게 라고 말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회복되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다. 배신, 희생, 갈등. 그들은 더 강해지려 애썼다. 우리 미래를 계획하자. 해외 이민을 고려했다. 하지만 비용과 비자가 문제였다.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삶은 여전히 어렵다. 고조되는 긴장 속에서 또 다른 위기가 왔다.
지은의 전 직장 동료가 그녀를 협박했다. 소문 퍼뜨릴게 지은은 두려웠다. 왜 그래? 동료는 내가 싫어 라고 말했다. 차별의 실체였다. 지은은 민지와 상의했다. 경찰에 신고할까?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그들은 고립감을 느꼈다. 민지는 결단을 내렸다. 우리 공개하자. 지은은 놀랐다. 정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숨기는 게 더 아파. 그들은 SNS에 관계를 공개했다. 반응은 엇갈렸다. 지지 메시지도 있었지만 비난도 쏟아졌다. 변태들이라는 댓글이 달렸다. 민지는 울었다.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공개 후 삶은 더 힘들어졌다. 민지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지은은 클라이언트가 줄었다. 하지만 그들은 함께였다. 사랑의 대가가 컸지만 자유를 얻었다. 공개 후 세상의 반응은 예상보다 하워시했다. 민지의 가족은 여전히 반대했지만 아버지는 서서히 받아들였다. 민지야, 내가 행복하면 돼. 어머니는 여전히 울었지만 지은을 집으로 초대했다. 작은 변화였다. 지은의 부모님도 연락이 왔다. 집에 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갔다. 엄마, 고마워. 가족의 수용은 느리지만 시작되었다. 하지만 사회는 달랐다. 민지는 새 직장을 구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불편했다. 그 사람인가? 수군거림이 들렸다. 그녀는 참았다. 내 삶이야. 지은도 프리랜서로 성공을 거두기 시작했다. 하지만 차별은 계속되었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당했다. 파트너가 동성이라 그들은 싸웠다. LGBT 단체와 함께 시위를 했다. 평등을 요구해. 그들의 이야기는 미디어에 퍼졌다. 한 인터뷰에서 민지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반향은 컸다. 지지자들이 늘었지만 반대자들도 많았다. 온라인 헤이트가 쏟아졌다. 민지는 공황 발작을 겪었다. 지은아, 후회해. 지은은 안아주었다. 아니, 언니. 이게 우리 길이야? 시간이 흘러 그들은 안정을 찾았다.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친구들과 가족이 참석했다. 아버지가 축하했다. 축복해. 그 순간 모든 희생이 보상받는 듯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은 남아 있었다. 아이를 입양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동성 커플은 안 돼.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자. 지은과 민지의 사랑은 성장했다. 초기에 충동에서 깊은 유대로.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했다. 배신의 아픔, 가족의 반대, 사회의 압력. 모든 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다. 민지는 새 학교에서 일하며 학생들에게 포용을 가르쳤다. 다름을 존중해. 지은은 블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공유했다.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 마지막 위기가 왔다. 민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에서 지은은 파트너로서 인정받지 못했다. 가족만 가능해. 지은은 분노했다. 우리가 가족이야. 결국 민지의 가족이 도왔다. 지은이 들어가게 해. 그 사건은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었다. 법적 변화가 필요하다. 회복 후 그들은 운동에 참여했다. 동성 결혼 법안 지지. 시위에서 둘은 손을 잡았다. 평등을 위해 그들의 목소리는 작지만 파급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과 민지는 창밖을 보았다. 서울의 밤거리가 빛났다. 우리가 이겼어.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다.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었다. 사랑의 대가는 컸다.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은 자유와 행복은 더 컸다. 당신은 이 사랑이 사회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나요?